안녕하세요. 패스파인더 국어 강사 강민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주 9월 4일 수요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평가원 모의고사 9월 모평을 보게 되었는데, 그 평가원 모평 국어 시험지 중 언어와 매체 시험지에 37번 문항과 관련된 보기 박스에 이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오류가 나와 있고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고 그 오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시된 37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보기 박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 박스에는 국어의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에 각각 기역부터 미음까지 기호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서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고려해서 A부터 E까지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 즉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그리고 그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을 잘못 적용했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아서 비표준 발음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적절히 설명한 선택 지문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이제 기출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D 볼게요. 들녀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의 표준 발음으로서 들녀클과 비표준 발음으로서 들녀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잘못된 발음이고, 이 잘못된 발음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역부터 미음까지 어떠한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러한 비표준 발음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선택 지문이 답이었어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그 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표준 발음에서는 지금 들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그 목적격 조사,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목적격 조사가 뒤 음절에 오게 되면은 앞 음절의 받침에 있는 자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가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음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들녘클 키읔이 그대로 연음되는,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발음인데, 그것을 받침에 있던 키읔을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기역이라고 하는 대표음으로 바꾸고 넘어갔기 때문에 틀렸다, 비표준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간의 차이를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4번 선택 지문을 보게 되면 D는 리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D 같은 경우는 들녀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을이라고 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 보기 박스에 기호화되어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연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틀린 발음이다. 아니야, 리을이 적용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을이라고 하는 건 말했다시피 목적격 조사이고, 조사는 이제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가 형식 형태소라고 이제 일컬어지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 음절에 오게 될 때는 앞 음절의 받침이 그대로 넘어가는 현상, 즉 연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문의 변동의 네 가지 현상, 즉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 어느 현상에도 속하지 않죠. 애초에 연음은 음운의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 만한 음운 환경 조건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리을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일단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올바른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비표준 발음, 들녀클이라고 하는 잘못된 발음으로 발음하게 된, 그리고 그것이 비표준 발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4번 선택 지문이 적절하지 않죠. 문제는 그냥 풀려요, 사실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애초에 이 표준 발음이라고 제시된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 단어 볼게요. 자, 지금 들이라고 하는 음절의 끝소리는 리을이에요, 그쵸? 력이라고 하는 음절의 첫 소리는 니은이에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게 되었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즉, 이 니은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인 니은이 앞에 받침에 있는 리을,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인 리을로 변하는 현상, 유음화. 그게 일어날 만한 조건이죠. 하지만 지금 보기 박스에서 제시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오류예요, 오류. 유음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유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이제 발음,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그 표준 발음이라고 제시된 내용은, 나와 있는 내용은 분명히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표기가 됐어야 됐을까요? 바로 유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음화가 일어나는 발음이 적절한 발음이고 표준 발음이다. 애초에 보기 박스에서 들녘을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시된 그리고 보여준 그 표준 발음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인데 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표준 발음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을까? 오류라는 거죠. 명백한 오류예요. 뭐 유음화라고 하는 게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건 유음화가 일어날 만한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음화가 일어날 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리을이 니은 뒤따르는 또는 앞에 받침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게 유음화의 예외로서 설명을 하는데 역시 근데 그건 분명히 일련의 조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음화의 예외, 니은과 리을이 만났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니은과 리을이 만나게 되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이 원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일단 유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 단어는 분명히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음화의 예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통 세 글자 한자어 그리고 그 한자의 구성이 2+1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나는 편이다. 뭐 그런 단어도 있죠. 임진년에 일어날 난. 근데 이거 2+1 세 글자 한자어고 2+1일 때 임, 진, 난 이렇게 일어나는 유음화의 예외. 유음화의 예외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났으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듣녘을 우리가 이렇게 발음해요?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해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발음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날 만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세 글자 한자어에서 2+1일 때 보통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 한자어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이거 순우리말이에요. 애초에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날 만한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는 발음이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국립국어원 대사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 표준 발음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유음화가 일어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표준 발음이라고 제시된 내용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 리을의 비음화, 뭐 아까 말했던 이원론, 임진란 같은 단어가 이제 B인데 그 B가
리을의 비음화가 이제 일어나서 표준 발음이 순환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환하는 이론인 거잖아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순환으로서 설명하는 이론인 거잖아. 순환론이죠. 그러니까 세 글자 모두 한자어고, 세 글자 한자어고, 순환 플러스 론,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준 발음이 되고,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B에 대한 선택 지문은 올바르게 그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포인트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9월 4일 수요일에 봤던 우리 고3 아이들 언어와 매체 시험지 문항에 제시되었던 문제에 제시되었던 보기 박스의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했으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연음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연음이 일어나느냐. 뭐 보통 쌤은 이제 바로 쳐들어갈 수 있다. 형식 형태소 조사어미 접사는 약한 애들이니까, 실질적인 뜻을 지닌 거에 비해서 약한 애들이니까 바로 쳐들어간다. 하지만 형식 형태소도 좀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변신하고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연음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답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유음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유음화, 이 기억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비표준 발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꼬이게 되면, 해당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이제 사고가 꼬이게 되면 좀 학생들한테 데미지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죠. 국어 영역이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완수를 하는 것이,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고가 좀 꼬여버리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좀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원이 좀 검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해요. 수능 때라든지 수능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 패스파인더 국어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 올해 말에 이제 언매 특강을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해당 보기 박스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언매 수강생들, 언매 특강을 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것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패스파인더 국어 강민규였습니다.